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에 잠깐 뵀었는데, 지금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질 타이밍인데, 짧고 굵게 할 테니까, 이론에 있어서는 믿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봤던 거니까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저서만 잠깐만 볼게요.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기본서 관련해서 예전에 요 단권의 핵심 정리는 써본데, 요거는 지금은 출판되지 않고 있고요. 기본서,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그 다음에 체계와 의,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내용들이고, 시중에 사실 이론 강사들 중에서 기본 문제집을 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기출 문제,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합 및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공부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부 비중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이론은 기본 강의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거 회차를 보시면 시중에 어떤 강사들보다도 기본 강의 회차가 가장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에서 초반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 답안을 못 쓰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저는 특화를 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이론에서 기본 내용, 의의나 내용을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별도의 공부예요. 이건 전혀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답안의 서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되고 난 뒤에 목차 작성과 답안 작성까지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목차 작성은 뭐냐? 배점의 균형성이에요. 배점의 균형성이고 세 번째가 답안 작성은 논리의 일관성인데 이 두 단어는 앞으로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내용인데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물어본 거 써라.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너무 과다하게 썼다. 물어봤는데 적게 썼다. 이게 채점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자 뼈대인 거고 공부의 방향은 다른 어떤 강사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의 채점평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기준은 모두 다 채점평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채점평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제 개인적인 주관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론 과목은 1회부터 다 보셔야 돼요. 1회부터 33회까지 전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채점평과 채점평에 대한 해석 얘기도 제가 같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첨삭을 다 모두 100%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멘트들이 다 채점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분석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설명형, 그 다음에 논하는 유형, 그 다음에 비교, 관계, 그 다음에 사례형. 그래서 특히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와 관계 문제예요. 설명하고 논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명하라라고 물어봤으면 그걸 잘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잘 설명을 잘 못해요. 왜? 묻지 않은 내용을 답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배점은 어떻게 넣어야 되냐?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상대방을 설득시키기가 가장 좋아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하는 문제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쓰셔야 돼요. 그게 판단 근거예요. 이거는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을 제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시중의 모든 대부분의 책들이 차이점만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교하는 문제는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지를 물어본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차이점만을 별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걔는 차이점만 쓰는 거죠. 이게 물어본 거를 제대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물어본 건데 여기서 장단점을 쓰거나 비교를 하는 형태의 답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묻지 않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분석의 틀이고 사례형 문제가 있어요. 이건 사안 포섭이 가장 핵심이겠죠. 예.
시중에 어떤 강사들보다도 사례형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냈고 문제도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예, 저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목차 작성이에요. 목차 작성은 이론 강사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요. 목차는 첫 번째로는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 기준의 목차를 10점 기준으로 3개에서 4개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 공부 방법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왜 3개고 왜 4개냐? 어떤 유형은 3개로 답을 하기가 쉬운 유형이 있고 어떤 경우는 4개로 접근하는 게 쉬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도리 있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목차 구조예요. 목차 구조에는 아까 목차 작성을 할 때 배점의 균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기도 했지만 서술어가 첫 번째예요. 뭘 물어봤는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사실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못 찾고 내가 알고 있거나 암기한 내용을 갖다 바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지 않은 내용을 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점수는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세부 목차들을 분류를 한다. 이게 이론에서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논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배점의 균형성을 이 목차 구조에 따라서 실제 문제에 따라서 적용하는 연습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그럼 답안 작성 같은 경우는 서술어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설명하라고 물어봤으면 그거에 맞는 서술어를 써야겠죠. 설명하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타당하다. 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논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 의견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게 설명하는 문제고 논하는 문제에서 자기 의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서술어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관계형어로 물었으면 서술어가 관련이 있다, 연결된다, 관계된다 이런 식의 서술어가 맞춰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역시 물음에 대한 답을 최대한 배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목차 구조에서 연결돼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중의 책들은 문장이 무조건 대부분 다 길어요. 왜? 교수님들이 쓰셨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수험 목적으로 적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장은 짧게 쓰셔야 돼요. 짧게. 의의를 제외하고는 짧게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나눠서 쓰시면 되겠죠. 그때 중요한 게 접속사다.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 그 결과 이런 식의 서술어를 만들어 주시면 답안이 쉽게 읽히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게 읽힐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에 시작해서 기출문제가 사실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목차 구성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차에 대한 답을 한 개만 드리지 않아요.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론에서 해답은 있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 기출문제 채점평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물음에 맞게 써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죠. 불필요한 서술은 필요 없다. 물어보지 않은 의의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물어본 거에 관련된 내용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점과 논리. 역시 아까 강조드렸던 균형성. A와 B를 동시에 물어봤으면 A와 B를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A가 많다고 해서 A를 많이 쓴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감점이에요. 왜? B를 물어봤는데 B를 그만큼 안 썼으니까. 예. 그래서 배점의 균형성이 중요한 거고 앞에서 나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에서 본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결론에서 써버리면 논리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이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1회부터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다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은 없어요. 이론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문제 분석의 방향, 그건 역시 채점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처할 때 기존에 썼던 목차 구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요 자료 있죠? 요거에서 제 거를 한번 보시면 기본 강의가 가장 적게 들어가 있어요.
총론을 4회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강론 부분, 감정평가론과 관련된 부분을 6회, 다시 전범위를 3회 차로 목차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환 강의에서 영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연기가 같이 병행이 되게 될 건데, 연기에서 막상 처음부터 답안을 쓰라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걸 쓸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하는 게 순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영순환이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는 서술의 기본,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요게 기본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 문제는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문제를 미리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워서 쓰게 하거든요. 이론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 문제는 범위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 그 안에서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줄여 쓰고 어떻게 늘려 쓰는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이론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다루게 될 거고, 1순환과 2순환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다 꼼꼼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례형, 그 다음에 그 해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또는 논문 여러분들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 정리가 끝이 아니라 답안에 쓸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만 제가 답안의 형태로 제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같은 경우 대부분 강사들이 많이 찍었지만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형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고, 제 이론 과목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3번 문제를 되게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았고요. 4번 문제는 모든 강사들 중에 저만 찍었던 문제였어요. 그게 거의 그대로 나왔었어요. 10점짜리가. 그래서 답안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답안을 꾸준히 제출하셨던 분들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분 빼고 다 붙었어요. 작년에 이론가락이 72%였었죠. 예. 그래서 답안을 정말 꾸준히 내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다 첨삭을 직접 하거든요.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내가 부족한 거를 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답안을 내가 기본서를 기가 막히게 보고 시간 내에 썼어요. 그럼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예. 실제 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받아야지, 강사 또는 스터디나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그걸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